달빛조차 숨죽인 겨울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윤호는 남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잠든 여인의 몸을 보자기로 덮어 씌우고 숨가쁘게 집에 도착해 자루를 풀었습니다. 달빛 속에 드러난 얼굴에 윤호는 경악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입니까?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어찌 이 안에 있느냐? 네, 목숨을 건 일이었건을 모두 그르쳤구나. 그날 밤 잘못 씌운 보쌈 하나가 불러올 파장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외곽에 사는 윤호는 몰락한 양반과 자제였습니다. 집안은 기울고 병든 어머니만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홍기를 넘긴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양반가의 젊은 과부를 보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담장을 넘어 데려온 이는 뜻밖에도 초라한 행색의 젊은 처자였습니다. 누구시오? 소희는 그 집의 여종 설이라 합니다. 만인방을 잠시 빌려 눈을 붙였을 뿐인데 보자기에 쌓여 이리로 끌려왔사옵니다. 윤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과부 대신 여종을 보쌈해 왔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가문은 끝장이었습니다. 내 집은 이미 쌀독조차 비었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신다. 이 보쌈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모두 엉망이 되어버렸구나. 소인이 원한 일은 아니옵니다. 허나 내치신다 해도 더 큰 화만 부를 것입니다. 짐이 되지는 않겠사오니 부디 살림을 도울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안다고 살림을 돕겠다는 것이냐? 소인은 본디 상당 객주의 집에서 자라 곡식 다루는 법을 익혔사옵니다. 버려진 곡식을 살리고 장부를 맞추는 눈과 손은 아직 남아있사옵니다.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청객이라 여겼던 여인. 그러나 설이의 눈빛은 한겨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쌈으로 들어온 설이는 첫날부터 눈총을 받았습니다. 윤호의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있었고 집안은 곡식이 바닥나 빈 동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야, 내가 데려온 것이 저 아이더냐? 어찌하여 저런 행색의 아이를 들였느냐? 어머니, 제 뜻대로 된 일이 아니옵니다. 설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차라리 일을 시켜보시옵소서. 못하면 그때 내치셔도 늦지 않습니다. 윤호의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설희를 훑어보았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좋다. 쌀독이 비어있느니라. 굶주림을 메울 방도가 있다면 그 솜씨를 보여보아라. 설희는 곧장 마당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자루 속 버려진 보리쌀과 벌레 먹은 곡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도 대지 않던 것들이었지요. 버려진 곡식도 껍질만 벗기면 살릴 수 있사옵니다. 묵은 티를 걷어내면 죽쯤은 쑤어낼 수 있지요. 그날 설이는 삭바느질하듯 곡식을 골고 씻어냈습니다. 버려진 보리쌀은 반짝이는 속살을 드러냈고 냄새밴 곡식은 햇볕에 말리며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마침내 솥에서 피어오른 김은 고소한 향을 내뿜었습니다. 윤호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 넣었습니다. 그 맛은 거칠었으나 따뜻했고 위장을 부드럽게 채워주었습니다. 이 죽이 버려진 곡식으로 만든 것이더냐? 예, 마님. 버려진 것이라도 살렸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윤호의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옷과 비녀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 이 옷으로 갈아입고
쪽머리로 바꾸거라. 윤호는 마루에 앉아 서리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친 삶에 찌들었을 법한데도 서리의 눈빛엔 따스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한 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지닌 여인이었구나. 그러나 잠시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던 이 집안에는 머지않아 또 다른 불씨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윤호의 집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입엔 벌써 윤호가 젊은 과부를 보쌈해 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던데 어디서 온 여인일까? 과부라던데 수완이 보통이 아니더구먼. 그 집이 원래 공공했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누구도 서리의 본래 신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윤호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큰일이겠지. 헌데 집안은 여전히 공공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윤호는 산길을 오르내리며 뜰감을 져 나르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리가 광에서 묵은 천조각을 꺼내 정성껏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장터에 앉아 작은 바람과 헝겊 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윤호 집 가부가 장터에 나왔다며 눈길을 끌었지만 차츰 그녀의 물건은 팔려 나갔습니다. 윤호의 집에 모처럼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겼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능숙하구나. 어디서 배운 것이냐? 어릴 적 어머니께 배운 것입니다. 서리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윤호의 어머니는 속으로 경계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 여인들의 험담은 점점 더 자라나 윤호가 데려온 여인이 그냥 과부가 아닌 듯하다는 소문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리하여 서리는 첫 번째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운 그녀와 이를 감싸야 하는 윤호.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마을의 눈초리 속에서 시험대 위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장터에 내놓은 바느질 솜씨는 이내 입소문을 탔습니다. 누군가는 칭찬했지만 누군가는 수상쩍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리 고운 손길과 반듯한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윤호 집은 연기가 고르게 피어나더라. 굶던 집안이 갑자기 살아난 게 그 여인 덕이라지. 그런데 말투도 점잖고 걸음새도 단정해. 아무래도 양반가 규수 같은데. 어찌 그런 여인이 장터에 앉아 바랑을 팔 수 있단 말인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윤호가 데려온 여인이 과부가 맡긴 한 것이냐는 말이 마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여인들의 험담과 집안의 의심이 한데에 얽히며 서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장터에서 벌어졌습니다. 서리가 만든 바랑을 살펴보던 한 장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바느질 솜씨며 말투까지 아무래도 양반가 규수 같은데. 허나 그런 여인이 어찌 이리 장터에 앉아 남루한 과부인 채를 하겠는가? 그 말 한마디에 장터는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설리에게 쏠렸고 얼굴이 굳은 윤호는 그녀 앞을 막아 섰습니다. 이 여인은 내 집의 사람이다. 더는 입에 담지 말라. 본디 과부인지 규수인지 그게 대체 너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윤호의 단호한 말은 잠시 소란을 가라앉혔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호 집 과부가 사실은 도망친 규수가 아니냐는 말이 마을 곳곳에 퍼졌고 설희와 윤호의 운명은 더욱 깊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의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마을은 온통 설리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윤호 집 과부는 사실 양반 교수라더라.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입마다 말은 달랐으나 그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반 집 딸이 억지로 과부로 살아간다 하니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어? 어찌 저리 젊고 고운 사람이 과부라는 게 믿기지 않아. 저렇듯 얼굴에 그늘 하나 없이 당당한 것도 수상하고. 수군거림은 결국 마을 원로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윤호야, 내 집에 들인 여인이 무슨 내력이 있는지 모르나? 사람들이 저리 떠들어댄다면 마을의 체면이 서지 않는구나. 윤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서리의 본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서리의 정체가 밝혀지면 종이라 밝혀져 내 집은 멸문을 당할지도 모른다. 허나 숨긴 채로 두면 마을에서 더는 버틸 수 없을 터. 그날 밤 윤호와 서리는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도련님, 저로 인해 집안에 불길이 번지는 듯합니다. 혹여 제가 떠나는 것이 화를 면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튼 소리 마라. 내가 잘못 덮어온 인연이라 하여 어찌 이렇게 쉽게 내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맞고 설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윤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소문은 더 이상 마을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관아의 아전이 직접 불러내어 캐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구나. 그녀의 진한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윤호와 설리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불붙은 소문은 결국 관아까지 닿았습니다. 윤호가 몰래 양반 교수를 숨겼다는 말이 돌자 관아에선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선 두 사람에게 수많은 눈길이 그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윤호를 향해 호통치듯 말했습니다. 내 집에 거두어들인 여인의 본디 신분이 무엇이냐? 양반 교수를 보쌈에 숨겼다면 목숨으로도 갚기 어려울 것이다. 그저 과부를 거두었을 뿐이옵니다. 사람들 입이 헛소리를 지어내는 것일 뿐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또의 눈빛이 설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곱고 단정한 태도가 오히려 수상쩍게 보였습니다. 말투와 눈매는 양반과 여인 같구나. 헌데 어찌 양반과 여인이 장터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바랑을 팔 수 있단 말이냐? 내 본디 신분이 과연 무엇이더냐? 저는 그저 이름 없는 과부일 뿐입니다. 굶지 않으려 바늘을 잡고 버티려 장터에 앉았을 따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옵니다. 그때 뒷줄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잠깐만 멈추시지요. 이 여인은 저를 살리는 이니옵니다. 그는 얼마 전 장터 한쪽 끝에서 쓰러져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장을 파하고 집으로 가던 서리의 눈에 띄어 죽을 쑤어 먹이고 집안 헛간을 내어주어 몸을 추스리게 해주었던 서리의 손길 덕에 다시 살아난 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신분도 대가도 따지지 않고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굶어 죽을 몸을 일으켜준 손길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미천한 자도 살린 이를 벌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벌하시지요. 순간 관아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고 웅성거림은 서리를 향한 동정으로 기울었습니다. 병든 자를 살렸다니? 그렇다면 죄가 아니라 덕이 아닌가? 나으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보쌈은 억울한 과부가 새 살림을 얻는 수단으로 묵인되어 온 풍속이옵니다. 허면
어찌 이 여인의 과거를 따지고 은덕을 죄라 하시겠습니까? 정이 죄를 묻겠다면 보쌈을 한 절을 다스리셔야 마땅하옵니다. 제가 이 여인을 업어온 인연이거늘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옵니다. 윤호의 당당한 목소리에 장내는 술렁였고 사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설이는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병자를 살린 과부라는 새로운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헌데 이는 또 다른 불씨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장터에는 큰 상단의 객주 최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곡식의 값과 흐름을 쥐고 흔드는 인물이었습니다. 보쌈에 온 여인이 장터에 나와 흥정을 한다더니 바로 저 계집이냐? 손끝은 야무지다 하나 저리 곡식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 화를 부를 터이지요. 채객주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수완과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자신에게 위협이 됨을 눈치챘습니다. 곡식은 나누어야 삽니다. 한 자루를 독점해 값을 올리는 것보다 10집에 흩어져 굶주림을 막는 것이 이익이지요. 장터는 덕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다. 이익이 곧 법이니라. 설희와 윤호의 집 창고에 곡식이 점점 불어나자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설희가 마을 사람들의 곡식까지 함께 받아 습기를 막아주는 보관법으로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설희는 항아리마다 맨 밑바닥에 재를 고르게 깔았습니다. 그 위에 숯을 올리고 마지막엔 짚을 올렸습니다. 눅눅한 기운이 파고들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손길이었지요. 곡식 가마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은 고운 쌀겨로 감싸고 다시 짚으로 덮어 두 겹을 만들었고 가만히 사이사이 숯을 깔았습니다. 습기가 와도 한 겹에서 막히고 또 다른 한 겹에서 막히도록 말입니다. 또한 대나무 선반을 세워 바람이 들어 돌게 하니 마치 살아있는 듯 창고 안이 숨을 쉬었습니다. 윤호는 삐걱거리는 곡창 문짝을 붙잡고 못을 박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빗줄기는 흙과 짚으로 메우며 막아냈습니다. 덕분에 곡식이 상하지 않겠구나. 우리도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허나 이 광경을 곁눈질로 지켜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상단의 객주 최 씨였습니다. 남의 곡식까지 끌어모으니 장차 곡식값을 흔들겠다는 수작이 아닌가. 이대로 두면 내 이권을 가로채려 할 테지. 그는 곧 아정과 손을 잡고 고발할 구실을 마련했습니다. 사사로이 곡식을 쌓아둔 자가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윤호댁 곡창 앞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곡식이 쌓인 창고 앞에 관아의 포졸들이 붉은 봉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객주 최 씨는 곁눈질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가 들기 전 곡식을 감춘다 하니 사사로이 가볼릴 셈 아니냐? 법대로 봉인하겠다. 곡창한 항아리와 곡창문에 봉인지를 붙이고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리하여 윤호댁의 곡창은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윤호는 분개하였습니다. 허망한 모함이요. 곡식을 모은 건 탐욕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여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었소. 그때 설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쌓은 것은 곡식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입니다. 장맛비가 그쳐 습이 마르기 전 사흘 뒤에 모든 이들 앞에서 검증해 주시지요. 그날 곡창을 열어 안에 있는 곡식이 습으로 인해 상하지 않았음을 밝히겠습니다. 사흘 뒤라니. 저리 담담하니 혹시 자신 있는 게 아니더냐? 좋다. 사흘 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곡창을 열어 보이거라.
만약 거짓이 드러나면 그 죄를 배가에 묻겠소.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곡창을 여는 그날을 향하고 있었다. 비는 연일 쏟아졌습니다. 마을 곳곳에 볶간 지붕은 물이 새고 곰팡이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혹시 봉인된 곡식도 다 상한 건 아니겠지? 손도 못대게 봉했으니 썩어 문드러진 건 아닌가 몰라. 사람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졌지만 서리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수춘 습을 먹고 짚은 곡식을 감쌉니다. 사흘 뒤면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설리의 한마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사흘 뒤 윤호의 곡창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드러날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흘 뒤 비가 그친 윤호 집 곡창 앞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마비에 젖은 봉인 도장이 붉게 번져 있는 곡창문 앞에서 관아 아전이 말했습니다. 오늘 봉인을 풀고 안을 확인하겠다. 만일 곡식이 썩었다면 죄를 물을 것이요. 그러나 멀쩡하다면 그 지혜를 인정하리라.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 대신 곡식 냄새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최 객주의 눈빛은 잔뜩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저게 상하지 않았단 말인가? 비가 그리 퍼부었는데 곡식이 살아있네. 설리가 직접 자루를 열고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쌀알은 바싹 마른 빛을 머금고 있었고 집과 숯 사이에 고르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안악이 다가와 쌀을 쥐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촉촉한데도 썩질 않았어. 원로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재와 집, 숯이 층층이 곡식을 지켜주고 있었고 곡식은 첫날처럼 온전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비책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던 게구나. 설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곡식은 한 집의 재산이 아니라 마을 모두의 숨줄입니다. 그래서 함께 쌓아서 지켜야 했습니다. 참말로 옳은 말이요. 그 손끝 덕에 우리가 살았소이다. 최 객주는 이를 악물었지만 눈앞의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호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 곡창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대책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느냐? 그날의 공개 검증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설리가 쌓은 정직과 지혜는 단순한 여인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저 여인은 비록 낯선 인연으로 들어왔으나 그 손끝이 집안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마을을 살렸다. 어찌 더 의심하겠는가? 윤호의 어머니 또한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굴곡 끝에 그녀는 마침내 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령 보자기를 잘못 씌워 우리 집으로 들었다 해도 그 또한 인연이거늘 이젠 참된 혼례를 올리자꾸나.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윤호와 설리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유물도 비단 옷도 아니었지만 정갈한 무명옷 위로는 눈부신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대는 잘못 덮어온 인연이 아니라 내 삶을 바로 세운 인연이요. 저의 운명은 이 집의 며느리이자 당신의 아내이옵니다. 혼례가 끝난 지 며칠 뒤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의 판결로 망신을 당한 최객주가 마지막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이를 갈며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찮은 과부 하나가 내 상단을 무너뜨리려 하다니. 윤호 그 양반놈과 함께 반드시 무릎 꿇게 하고야 말겠다. 그는 몰래
장사꾼들을 회유하며 윤호 댁에 곡식과 물건을 팔지 못하게 압박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장터에서는 윤호 댁을 향한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의 집은 곧 버티기 어렵다지. 아무리 곡식이 좋아도 팔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겠나. 설희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장터 대신 직접 마을을 돌며 곡식을 나누고 품삯을 공정히 계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객주의 장부보다 설희의 손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객주는 재물로 장터를 움직이려 하지만 이 여인은 신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러나 최 객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곡식 다툼을 넘어 마을의 주도권을 건 대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인파 가득한 관아마당에 최 객주는 곡식 검증에서 체면을 잃은 채 안색이 굳어 있었습니다. 허나 곡식 따위는 우연일 뿐이요. 진짜는 장부다. 저들이 장부를 조작하여 백성을 속였음이 분명하오. 여기 윤호댁 장부와 최객주의 장부가 있어. 같은 날짜 같은 물목인데 값이 서로 다르지 않소? 어찌 저리 값이 차이가 나는가? 누구 말이 참인 게요? 장부는 글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장부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곡식 자료에 글씨를 써넣었어요. 설이 어른이 알려주신 대로 장부랑 똑같이요. 장터에서 곡식 값을 적어두라 하여 제 이름 옆에 수량을 남겼습니다. 거짓이 있었다면 저희가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순간 군중의 시선이 설희의 장부와 곡식 그리고 증언자들에게로 쏠렸습니다. 거짓 없는 기록이 눈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곡식은 눈을 속이지 못하고 글은 마음을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곡식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최객주, 내 욕심은 글줄에 드러났고 우리의 약속은 곡식에 그리고 백성들의 손에 남았다. 윤호의 말에 동의하듯 마을 원로도 거들었습니다. 이쯤이면 분명하다. 곡식으로도 장부로도 최객주의 모함임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최객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더 큰 힘을 빌리려는 듯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관아 마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설희의 장부와 증언으로 이미 마음을 기울였지만 최객주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허허, 장부 몇 줄, 아이들 장난 같은 글줄이 나라의 법을 대신한단 말이냐? 어리석은 것들. 관아는 내게 빚진 게 산더미요. 내 말 한마디면 곤장 10대쯤은 너희 등짝에 꽂힐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돈과 권세의 껍데기뿐이다. 허나 우리가 가진 건 곡식과 약속 그리고 백성의 눈이다. 이 많은 눈을 속일 수 있겠느냐? 최객주, 내가 관아와 결탁해 백성을 속인 일 오늘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다. 더는 물러날 곳이 없구나. 맞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눈앞에서 본 것을 어찌 부정하겠는가? 군중의 목소리가 하나둘 합쳐져 거대한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아전들도 눈치를 보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최객주의 얼굴은 굳어지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설희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썩은 곡식은 밥상에서 먼저 드러나고 덜 채운 그릇은 장터에서 금세 들통납니다. 오늘 드러난 건 곡식도 장부도 아닌 바로 당신의 탐욕입니다. 순간 관아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최객주는 더는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군중의 시선이 이미 그의 등을 향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윤호의 집 작은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귀와 지붕 위로 내려앉고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바람결에 물결칩니다. 체객주의 몰락 이후 마을의 곡식값은 공정하게 매겨졌습니다. 백성들은 더는 억울하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았고 굶주린 이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윤호와 설이는 나란히 황금빛 일렁이는 들판을 바라보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날 밤 뒤바뀐 보쌈의 그 인연은 한 집안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은 하늘이 보쌈해준 인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